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남다희 연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케글로 경험하는 데이터 사이언스로 케글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케글이라는 사례 연구의 과정으로 진행하며 발표 순서는 연구 배경 및 개요, 연구 주요 내용 및 결과, 연구 요약 및 시사점 순서입니다. 빅데이터라는 말을 평상시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매 순간 많은 양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엑셀과 같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빅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면 정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예측 모델을 도출해낼 수 있는 전문가들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지금부터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툴, 케글에 대해 소개하고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수업에서 다루는 코딩, 프로그래밍은 정형화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정형화된 데이터만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더욱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사용하는지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케글에서는 실제 여러 예제들과 주제들로 인해 실무적인 형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케글을 사용하면 좀 더 현장감과 경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 화면에 보시는 부분들을 함께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케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케글은 2010년 설립된 예측 모델 및 분석대회 플랫폼입니다. 기업 및 단체에서 데이터와 해결 과제를 등록하면 데이터 과학자들이 이걸 해결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경쟁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는 구글이 인수한 상태입니다. 좀 더 자세히 케글의 전체적인 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어떤 기업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 즉 빅데이터가 쌓여있다고 가정하는데 기업에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필요한 정보 또는 알고리즘을 알아내기를 원할 때 이를 분석할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케글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데 기업이 케글에게 주제와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케글은 이를 온라인에 공개하여 세계 각지의 수많은 데이터 과학자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팀이나 개인으로 분석, 예측하여 결과물을 도출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즉, 케글은 세계 최대 데이터 과학자 커뮤니티인 셈입니다. 여기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들자면 한 의류 생산업체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의류 생산업체에는 구매자의 정보, 예를 들어 성별, 나이, 주거지 등의 정보가 있을 것이고 구매자마다 구입한 의류 정보, 반품 정보 등의 데이터가 존재할 것입니다. 이때 이 의류업체가 시즌별로 소비자가 가장 많이 구매한 물품 혹은 반품률이 높은 물품을 알아내 추후 구매율이 높은 물품은 재고를 정비하고 반품률이 높은 물품은 품질을 정비하거나 더 생산할지 말지를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을 케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험과 연습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더불어 데이터 사이언스가 제시한 해결책이 마음에 든다면 직접 해당 기업이 커넥하거나 처음 주제와 빅데이터를 제공할 때 상금을 걸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경연의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케글의 기능들을 정리해보자면 첫째, 데이터를 분석,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도 말한 실질적인 경험의 기능으로 실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직접 다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빅데이터의 경험입니다. 빅데이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정작 학생들이 빅데이터를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구해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케글은 이러한 고민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연. 상금에 관한 부분으로 경연에 따른 상금은 물론 경연의 방식으로 인해 다른 경연자들이 올려놓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학생의 입장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데이터 과학자들과의 소통인데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마다 서로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고 이를 서로 공유하여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실제 개발자들 간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페이지가 케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캐글의 이론적인 설명이었고 이제부터는 실제 캐글의 홈페이지를 보며 사용 매뉴얼과 몇 가지 캐글의 대표적인 주제를 통해 여러분들이 캐글을 사용하여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캐글에 접속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리제스터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경연에 참가하거나 많은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캐글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상단의 검색창을 이용하거나 왼쪽에 컴피트를 사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현재 제가 참가하고 있는 경연도 볼 수 있고 밑에 진행하고 있는 다른 경연 주제들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각 주제에 상금도 함께 기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사례들로 캐글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캐글에서 학습의 목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바이크는 런던의 공공 자전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의 자전거 사용률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면 라이센스와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라이센스에는 경연의 주제와 데이터의 출처, 데이터명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데이터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바이크의 경우에는 날씨 데이터와 날짜나 시간별 자전거 사용 이력 등의 데이터들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해당 데이터로 다른 데이터 과학자들이 어떻게 예측 모델을 만들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중 노트북을 클릭하시면 해당 주제에 대한 많은 데이터 과학자들이 작성한 예측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필터를 사용해서 R이나 파이썬으로 작성한 것들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도 하나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로딩 확인하는 방법부터 전처리 과정, 데이터들을 시각화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각화 분석 과정 중 일부분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스 플롯을 사용한 그래프로 시간에 따른 자전거 사용률입니다. 새벽 시간에는 사용률, 즉 카운트가 줄다가 새벽 5시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새벽 시간의 박스 플롯은 박스의 크기가 다른 시간대에 비해 큰데 이는 사용률의 유동성이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9시부터 박스의 크기가 줄어들지만 이상치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17시부터 다시 카운트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들을 시각화해서 보면 더욱 편리하게 데이터들의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확인된 특징들을 베이스로 미래 사용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캐글에서 바이크와 같이 유명한 타이타닉에 관한 예측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이타닉은 여러분이 영화로 많이 알고 계시는 타이타닉 난파선에서 사람들을 조건별로 분류하여 살아남은 승객들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타이타닉의 데이터에는 다음과 같이 탑승객들의 이름, 성별, 나이, 사회적 지위 등 12개의 변수로 분류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분류하기 원하는 변수명을 사용하여 분류 분석할 수 있는데 아래 보시는 그래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가족 구성원으로 분류하여 전처리한 결과로 가족 규모가 1인 탑승객과 4를 초과하는 탑승객들에게는 생존 페널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또 다른 분류인 나이를 변수로 예측한 결과가 실제 측정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변수를 사용하여 생존자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발표를 정리하자면 캐글은 데이터 사이언스에 있어 좋은 툴이라는 것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로서의 역량을 높일 수 있음과 동시에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모두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여러분들도 캐글을 잘 활용하셔서 더 많은 경험과 학습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